네, 안녕하세요. 천만이 형 왔습니다. 네, 처음이라 어색한데 그래도 이렇게 유명하고 또 우리 유능하신 정닥터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화면 조정을 잠깐 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요즘 핫한 이슈죠. 운전자 보험 절판 이슈가 지난달부터인가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금감원에서 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강의에서 많이 불러주셔서 이번 달만 해도 강의를 운전자 보험만 수없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운전자 보험 관련된 수임도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운전자 보험 판매는 하시지만 과연 운전자 보험 들어서 언제 형사처벌되고 언제 조사받고 이런 사태가 있긴 할까라고 고민하시지만 저는 매달 사망사고를 보고 있고요. 뭐 구속사례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 입을 털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한성에 소속되어 있는 손천만 손해사정사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닥터님이 소개해 줄 때는 여기 많이 댓글 다시는데 제가 하니까 조금 조용하네요. 근데 이게 법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조금 무거워요. 무겁지만 최대한 재밌고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단 목차는요. 우리 형사사건 진행 흐름도를 일단 아셔야 우리가 운전자 보험이 언제 활용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다 아실 거예요.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는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는 무엇일까?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또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나가는 경우가 언제죠? 중대법규 위반 사고 말고 일반 교통사고. 일반 교통사고 중에서도 4번, 5번 잘 보세요. 중상해와 상해급수 1, 2, 3급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어요. 여기까지 이론이고, 그럼 우리가 형사합의는 언제 해야 될지 이 적절한 시점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보험회사의 필요 서류는 무엇일까? 우리가 뭐 보험사고 났어요. 합의했습니다. 합의금 2억 나갔습니다. 돈 주세요. 뭐 말로 한다고 돈 주지 않겠죠, 보험회사가.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청구 필요 서류를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은 여기에 맞춰서 이제 체크 포인트를 충분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별명이 생겼네요. 천만이 형. 네, 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사사건 진행 흐름인데요.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제 크게 이제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 수사는 크게 두 가지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인지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엄청 크게 났어. 그러면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 나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경찰차가 와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지수사라고 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했다. 많은 사고들은 이렇게 인지사고로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엔 뭐냐? 우리가 사람을 쳤어, 교통사고로. 근데 그 사람이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 그 사람도 이게 12대 중과실을 모르고 헤어졌어. 이렇게 되면 의외로 수사가 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해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한 것 같아. 그럼 그때는 고소를 해야죠. 우리 흔히 아는 고소사건. 이렇게 인지사건과 고소사건 두 가지로 경찰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 경찰 수사까지 왔어. 그럼 어떤 경우에 우리가 수사를 할까요? 모든 교통사고를 다 수사하나?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고는 그러니까 10대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차 보험 접수하세요. 자동차 보험에서 교통사고 그냥 민사합의금 처리하고 마무리가 되죠. 근데 경찰에서 수사를 했더니 12대 중과실이야. 아니면 사망을 했어, 피해자가. 아니면 또 중상해 사고 같아. 그러면 본격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사를 했는데 이거는 빼박이야. 사망한 거는 빼박이죠. 그리고 12대 중과실도 너무 명확해. 블랙박스가 있어. 그래서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돼. 그리고 또 중상해야. 이런 경우에는 죄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처벌 의사를 작성하여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한다고 합니다. 송치. 검찰에 송치를 해요.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 사실 검찰에서 교통사고를 수사하지는 않고요. 그냥 경찰이 수사한 게 잘 이루어진 게 맞나? 왜냐하면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사람은 검사거든요.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잘했는지 좀 검토를 해봐야겠죠. 만에 하나 경찰 수사를 잘못했어.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법원에 기소를 했네? 재판을 받았네? 근데 무죄네? 이러면은 검사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에서는 대부분 경찰 수사를 인정하되 과연 적법한지 아니면 불법 사항이 정말 있는지 입증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경찰 수사 결과 죄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는 법원에 기소를 합니다. 기소라는 제도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피의자를 처벌에 처해 주세요 라고 하면 법원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판결을 하게 되죠. 너 죄가 이렇게 있으니 너는 징역 1년을 살아라. 아니면 조금 경미하니까 벌금으로 빼줄게. 아니면 초범이니까 원래 너는 징역 1년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집행유예 2년 정도는 집행유예를 해줄게. 이런 절차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 흐름을 아셔야 뒤에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된다 1. 전혀 모르겠다 2. 2가 많으면 한번 빠르게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없나? 박수는 빼고 1번 2번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 이해됩니다. 2 나왔고 1 나왔고 1 나왔고 1 한 분이 1이라서 조금 더 지켜보고 이해됐습니까? 애들 엄마님 이해된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12대 중과실이 뭐냐? 12대 중과실 다 아시는 분 계시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위반. 누구나 잘 알죠? 신호위반, 또 경찰의 지시위반도 신호위반이랑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도 중앙선 침범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한다. 이런 경우 저는 봤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를 처리 많이 하니까 언제 일어나냐면 이 후진 안 할 것 같죠? 하이패스. 하이패스에서 잘못 진입했다가 후진해서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입니다. 그리고 과속도 일반 과속은 아니에요. 20km를 초과해야 되는데 의외로 20km 초과 사고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외로 12대 중과실로 처벌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20km 초과한 걸 명확히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20km 초과하는 제한속도 위반은 12대 중과실로 많이 보지는 못했으나 우린 알고는 계셔야 된다.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인데 대표적인 게 그거 아세요? 우리 성수대교 이런 다리 있죠. 다리 위를 잘 보면 거긴 실선이 아니야. 거기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터널, 대교, 다리 이런 데서는 함부로 끼어들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형사처벌 됩니다. 이거 체크포인트. 요즘엔 아까 제가 정닥터님을 처음 뵀는데 저한테 조금 촌스럽게 생겼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기분이 상했어요. 근데 저는 경기도에만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예전엔 철길 건널목 많았을 거잖아요. 지금도 지방에 많이 있을 텐데 너무 위험하잖아.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하면 당연히 12대 중과실 사고 되고요. 여섯 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고. 당연하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 이건 12대 중과실일까요? 중과실 사고다 1번 아니다 2번. 한번 보여주세요. 나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 제가 자주 보는 라이브에서 이런 거 하더라고요. 순대님 아니다. 다경님 맞다. 시간 관계상 답을 공개하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타실 때 횡단보도는 반드시 끌고 가셔야
끌고 가셔야 뭐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 끌고 가다 사고 나야 형사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잖아요. 빨리 넘어갈게요. 7번, 8번 중요하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당연히 12대 중과실인데 왜 7번, 8번을 묶어서 얘기하냐. 우리 지금 오늘 보험 얘기하러 왔잖아요. 무면허와 음주는 당연히 보험 처리가 안 되죠.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가도 이거는 비싸게 받아요. 왜냐하면 처벌도 세거든요. 무면허나 음주는 제가 볼 때는 중과실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고의 같아요. 고의. 고의에 가까운 범죄라서 이거는 처벌도 세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면책으로 보자라는 거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9번째 보도침범. 이것도 조금 생소하지만 요즘에 보도침범 사고로 처벌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건물들이 많아지면서 자꾸 건물 주차장 입구를 보도에다가 내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실수해서 주차장 입구를 벗어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인도로 지나가는 사람을 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도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0번째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말은 어려운데요. 이 경우는 평소에 어떤 때 많이 일어나냐면 우리 택시나 버스에서 많이 일어나죠. 택시의 문을 연 상태, 아직 내가 덜 닫았는데 기사님들 성격 급하시잖아. 출발해. 이런 경우에 12대 중과실 10번째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이 됩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승용차, 그냥 친구 차 탔는데 뭐 문 안 닫고 그냥 갔다.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친구 일부러 그런 거야. 너 싫은 거지.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는 보통은 대중교통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급하시니까. 그리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11번째 우리 민식이법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어린이 상해.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운전자 보험을 남자들이 운전을 많이 하니까 남성분들이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뭐 아이 이런 가정에서는 아빠들이 많이 가입을 했는데 저는 굳이 추천을 드리자면 아이가 있는 집에서 어머님들한테 무조건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이거 잘 안 지나가요. 저도 뭐 출근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별로 없어요. 근데 엄마들 요즘 어때요? 아이들 뭐 등원 하원 다 라이딩 하시잖아.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거기서 사고 나면 일단 무조건 처벌된다라고 봐야 합니다. 킬러였다. 아까 그 얘기구나. 킬러입니다. 친구 차 탔는데 10번 승객 추락 위반 킬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때문에 우리 아빠도 중요하지만 아빠들은 이제 운전을 오래 하니까 엄마보다 그래서 필요한 거고 엄마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생각보다 많이 지나간다.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거기서 사고 나면 우리 엄마가 구속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무조건 가입시키셔야 합니다. 마지막 12번째 자동차 화물 낙하 방지 비조치. 이건 이제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대형 트럭들이 엄청나게 짐을 많이 싣고 가는데 불안불안하잖아요. 거기서 물건 떨어졌다, 화물이 떨어졌다, 뒷차에 사람이 다쳤다. 이러면 당연히 그 화물차의 과실은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게 사실 법률이라서 많이 좀 내용을 추려왔어요. 어떤 식으로 추렸냐면 이 법률을 보면 더 넓은 범위가 있는데 각 12개 조항마다 흔히 일어나는, 제가 아무래도 교통사고를 많이 처리하니까 평소에 문의가 많이 오는 것 위주로 보통 이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안에서 보통 교통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특히나 이제 설계사분들이 오늘 많이 라이브를 봐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고객분들 그냥 전화해서 보도침범입니다 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막 사례들을 막 얘기해요. 아 제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갑자기 경찰이 오래요. 그럼 전 처벌되나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택시를 탔는데 이 양반이 문도 안 닫고 그냥 떠나가다가 내가 다리가 다쳤어요. 이 양반 고소해 마라. 이런 거. 친절하게 이 법률 용어로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을 하는 차에 제가 다쳤습니다.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최대한 쉽게 일반 고객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도 조금 이해가 다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여기까지 설명 잘한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자, 일반 교통사고는 뭐냐? 우리 약관에
그래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합의 대상이라는 거 다 알겠어. 일반 교통사고는 뭐야? 크게 세 가지죠. 아까 그 12대 중과실이 아닌데 사망할 수 있죠. 많아요. 이런 사례 많습니다. 그리고 중상해, 이게 좀 어려워.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안을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상해 등급 1급, 2급, 3급.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중상해와 상해 등급 1급, 2급, 3급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다수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제가 써왔잖아. 네, 써왔잖아요. 중상해와 상해 등급 1, 3급은 사실상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물론 상당 부분 겹칠 수는 있죠. 근데 표현 자체가 달라요. 정의와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바로 알아볼게요. 중상해의 정의는 뭐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되게 어려운데 제가 이걸 쉽게 쉽게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건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약관에 왜 이렇게 나왔냐? 약관에서도 좀 쉽게 얘기하지 왜 어렵게 나왔냐? 이게 판례에서 언급한 거예요. 중상해가 너무 포괄적이니까 어디까지가 중상해야? 경상과 중상은 도대체 어떤 기준이야? 뭐 진단주수로 나눠?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절단사고 있죠. 진단주수 생각보다 낮아요. 왜냐? 치료할 게 없거든. 치료 주수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상해와 경상해를 나누는 기준이 굉장히 불명확해서 판례에서 이러한 문장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이걸 그대로 약관에 잘 한번 찾아보세요. 중상해 용어풀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중상해는 형사사건에서 어떻게 보통 정리를 하냐면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경찰도 중상해가 뭔지 모르니까 주치의한테 의견서를 요청을 보냅니다. 회신을 달라고. 어떻게? 이 환자 너가 치료했는데 중상해가 맞습니까? 그리고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라고 한다. 이거에 해당되냐? 라고 하면 주치의가 거기서 회신을 줘요. 중상해 맞습니다.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제 수사기관도 의학적 지식은 전무하기 때문에 그 의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걸 첨부 자료로 입증해서 보통 기소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정의는 어렵지만 알고는 계셔라. 그러면 1, 2, 3급은 뭘까? 왜 제가 이제 아닌지에 대해서, 왜 다른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게 상해급수 1급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 보통 자동차 보험에서의 상해급수, 자동차 보험 약관에 있는 별표의 상해급수하고 운전자 보험에 있는 별표의 상해급수하고 당연히 똑같아요. 완벽히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면 이 상해급수 1급에서 이 급수 1급, 2급, 3급은 우리가 약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법에 나와 있습니다. 한가하신 분은 조금 검색해 보시면 좋은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이 법에 있는 거예요. 이 상해급수는. 거기서 한번 별표를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 법령을 약관이 가져온 거라서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1급 그래 1급은 아까의 그런 뭐 불치병에 대부분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급은 그럴 수 있어. 너무 심하니까. 2급도 그럴 수 있어. 2급도 100번 양보하면 그럴 수 있는데 자 3급까지 와보시자고요. 3급은 자 9번 뭐 어깨관절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기만 하면 3급이래. 이게 아까의 불치병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연구장애 될 수도 있어. 근데 기술이 요즘에 너무 좋아져, 의학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9번 같은 경우는 많은 사례가 한시장애인 경우도 많아요. 한시장애인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경우는 중상해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의사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만약에 3급인데 중상해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경찰 조사하다가 변호사가 잘 설명하면 이런 설명을 잘 하잖아요. 그럼 3급이라고 무조건 기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불송치 아예 무혐의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 1급부터 아까 다시 볼게요. 1급이 15개, 2급도 15개, 3급 19개인데 이 많은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1급, 2급, 3급이 모두 중상해에 해당되진 않는다. 그래서 아까 다시 앞으로 와서
중상해와 상해급수 1, 2, 3급은 별개의 개념이다라는 거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 진단과 법적 판단이 분명히 필요한 사안이니까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 피해자가 1급에서 3급 나왔다. 근데 경찰은 입건도 안 됐어. 그냥 뭐라 그럴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상해급수 1, 2, 3급 됐다고 징징대. 피해자가 막 합의할 거야 말 거야 하니까 그냥 약관 보고 1, 2, 3급이네? 줘버리자 하고 다짜고짜 합의서를 쓰셨어요. 근데 형사 입건은 안 됐지. 그런 경우에 절대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금 안 나갑니다. 나중에 괜히 2억을 주네 만에 싸우지 마시고 반드시 법적 판단, 의학적 진단 받아보셔야 된다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조금 집중해 주셔야 돼요. 앞에 거는 뭐 누구나 알 수 있을 법한 이론적인 실무가 아니죠. 이론이에요, 이론. 법률에도 나와 있고. 그럼 우리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아까 저희가 하나손해보험 저도 약관 봤더니 2억 5천까지 2억 5천까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형사합의를 언제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냥 사고 나면 형사합의해 2억 5천 줄게 이래야 돼? 아니라는 거죠. 다 형사 절차에는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1단계 아까 설명드렸죠. 일단 경찰 수사 중. 그러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형사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무조건 빠를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가장 이른 시점에 합의가 가장 당연히 확률이 좋고요. 그리고 경찰에서부터 합의가 되면 경찰이 나쁘게 볼 수가 없어. 합의까지 됐는데 이걸 뭐 더 수사하고 싶겠어요? 당사자 간에 합의했다는데. 그래서 뭔가 적절하게 합의도 됐고 뭔가 혐의도 거의 없어. 그리고 뭔가 피해자도 뭐 이거 가지고 처벌해, 뭐 처벌 의사를 막 불어내. 그런 불송치나 약식 기소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요. 그리고 유리한 처분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어쩔 수 없어. 경찰 수사 때는 이미 뭐라 그럴까, 뭐 시기를 놓쳤어.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죠. 뺏겼어. 그럼 어쩔 수 없죠. 검찰에 송치되겠지. 이때는 마지막 기회야. 기소 전에 합의 가능한 마지막 기회야. 법원 가기 전에. 이때도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 명령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량도 감경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1단계, 2단계에서 합의가 됩니다. 어떤 경우? 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 운전자 보험이 없으면 1, 2단계에서 합의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 없으니까 변호사 선임을 못해. 왜냐면 변호사 선임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이제 로펌에서만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랑. 그러면 이놈의 형사사건은 시세가 높아요. 조금 저렴한 데가 770부터 시작하고 기본이 11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정말 친한 사람이 오면은 정말 싸게 해줘도 55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처벌 받을지도 모르고 꼴랑 교통사고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조금 실수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뭔가 피해자가 많이 다쳐도 내가 음주 뺑소니 아니면 큰 처벌은 아니겠지 하고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많이 다치면 구속되는 사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변호사 잠깐 알아봤더니 뭐 770 달래, 1100만 원 달래, 2000만 원 달래 하니까 변호사 선임 없이 1, 2단계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어떻겠어? 운전자 보험으로 어차피 변호사 비용도 나가니까 변호사도 빨리 선임하게 되고 그 변호사가 1단계, 2단계 안에서 합의를 당연히 유리하게 이끌어내겠죠. 왜? 변호사는 합의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해결이 된다. 이마저도 놓쳤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제가 처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한 프로세스를 설명드렸죠. 법원 갑니다. 법원 가도 합의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1심 판결 전까지. 근데 이런 사례 진짜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이미 끝났는데 이미 그 사이에 피해자 연락 오면서 정도 들었어. 그리고 뒤늦게 갑자기 합의금 나오는 걸 알았어. 합의금을 주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운전자 보험에서 주지 않습니다. 왜? 형사합의는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제도잖아. 그런데 왜 1심 판결 끝났는데 합의금을 주냐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판결 전까지 합의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량 감경, 그러니까 판결할 때 판사가 형량을 감경할까 아니면 가중할까에 대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죠. 당연히. 그리고 마지막 기대,
징역형이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집행유예 가능성 엄청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초범인데 합의했어? 그럼 대부분 집행유예를 줘요. 사망사고도 집행유예 줍니다. 그래서 판결 전까지 합의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돼요. 특히나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판사가 대놓고 얘기를 해요. 오늘은 결심인데, 결심이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그 영화나 그 드라마, 요즘에 법정 드라마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검사가 마지막 재판 끝날 때쯤에 이런 말을 해. 피고인을 징역 몇 년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구형이라고 해. 형을 구한다, 판사가.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판사가 그걸 듣고 바로 판결을 대부분 하죠. 왜냐하면 시나리오 관계상 그런 거고, 실제는 구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판결 선고기일을 따로 잡아. 대부분은 한 달 정도. 그 다음 달에 검사가 구형 2년 했고요. 그럼 선고기일은 다음 달 언제 몇 시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 달 뒤에 대부분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형을 하고 나면 판사가 시그널을 줘요. 피고인 합의하고 오세요. 한 달 있다가 선고할 테니까 합의할 수 있으면 반드시 하세요. 이 시그널은 뭐냐면 합의하면 너 한번 집행유예 줄게. 근데 만약 합의 안 해? 미안하다. 이거는 구속 사유다. 이렇게 정상 참작 사유에 엄청난 중요한 게 뭐다? 형사 합의다. 그러면 이때 되면은 이제는 이 얘기가 검사한테 구형을 듣는 순간 가해자, 그러니까 피고인은 엄청 불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1,000만 원에 합의하려고 그랬다면 5천만 원까지 가져와요. 어떻게든 끌끌 모아. 근데 우리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사망사고에서 2억 5천까지 가능하죠. 잠깐 여기서 중간에 여담은 아니죠. 이 운전자 보험의 장점과 단점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장점은 이런 형사합의와 변호사 보수를 전부 지금까지는 자기 부담금 없었잖아요. 어떠한 손해도 없이 다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뭐냐면요. 단점은 운전자 보험 가입을 안 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단점이 됐어.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운전자 보험이 많이 팔리지 않은 시기, 불과 10년 전, 10년이 뭐야, 한 7년 전만 해도 사망사고의 평균 합의금의 이제 통계가 약 5천만 원 정도였어요. 5천만 원 정도면 사망사고는 합의가 됐어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현금으로 5천만 원 갖고 있을 가능성도 희박하잖아요. 좀 대출받고 뭐해서 빨리 합의할 때 5천만 원 구하더라고. 근데 어떻게든 5천만 원이 평균적이었어요. 사망사고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운전자 보험이 있건 없건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사망사고의 유족들이죠. 유족분들이 얼마에 합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 누구나 다 2억 3억을 얘기해. 왜냐하면 주변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사고 나면 당연히 주변에 물어보잖아요. 나 이런 일이 있는데 나 얼마에 합의해 줄까? 그러면 평균이 2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 주변인들은 다 운전자 보험 가입했거든. 그럼 거기 보면 2억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그냥 시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세라는 게 없는데도 사망사고면 2억이 시세구나. 근데 이 피고인 가해자는 운전자 보험 없어. 2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흔할까요, 과연? 흔하지 않죠. 네. 그런데 하나 손보가 2억 5천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시세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2억 5천인 거예요. 2억 5천. 그러면 무조건 높은 걸 가입시켜놔야 피해자들의 시세에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반대가 되겠죠. 하락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업셀링을 해주는 게 저는 무조건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게 질병보험의 절판 지금 마케팅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운전자 보험은 굳이 예를 들어 뭐 이번 달에 상품이 변경이 안 되더라도 예전 상품은 다 다시 업셀링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불과 23년도도 별로 안 좋아졌어. 그리고 장담하는데 오늘 판매되는 것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은 이젠 없습니다. 금감원이 엄청 칼을 빼든 이유가 뭐냐면 보험회사와 지금 변호사 사무실이 싸우고 있어요. 아니 보험회사가 변호사 보수 5천만 원 만들어 놓고 합의금 2억 5천 만들어 놓고 그거 다 쓰잖아요. 그러면 엄청 변호사들한테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그거 왜 5천만 원을 다 가져가? 왜 2억 5천을 다 주고 합의해? 그래서 금감원이 여기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험의 절판 마케팅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무조건 지금보다 좋아질 수는 없어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지루하니까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질병보험, 뭐 암보험 특히나 너무 많이 판매됐고 이제는 고객분들도 질병보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 암보험에서는 뭐 우리가 진단서 빼고 뭐 병리 진단서까지 같이 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다 알고 계시는데, 자, 핵심 서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금이 뭐라고? 합의금이죠. 합의금 줄라 그러면 그럼 뭐가 필요해요? 공소장,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합의서, 진단서, 지급결의서. 근데 우리가 이 뭐 서류 5가지 외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지도 우리가 알고 가야 외우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소장. 이게 약관에도 써 있어요. 공소장을 반드시 첨부해라. 제가 그럼 약관을 잠깐만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약관이 보험금 청구 구비 서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여기에 피해자 진단서 그리고 공소장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에서도 공소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공소장. 이 공소장이 뭐냐? 그럼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보험에서 공소장은 진단서 같은 거예요. 진단서. 없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 공소장에 뭐가 있냐면, 제가 오늘 시간을 여유 있게 주셨기 때문에 공소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는 뭐 우리 정닥터 채널에서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공소장의 실물을 이거 너무 개인정보 죄송합니다. 이거 없는 걸로 해야겠다. 제가 이거 안 가리고 왔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소장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가 끝났는데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은 법원에 처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데 이게 공소장이에요. 네, 공소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대. 처음 보시죠? 이거 보신 분 계시나요? 오늘 지금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 중에? 왜냐하면 이걸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못 들지. 본인들 전과자라는 건데. 네, 그래서 공소장 반드시 필요하고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필요하고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교사원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경찰 수사 끝나자마자 경찰서에 요청하시면 바로 뗄 수 있습니다. 합의서 반드시 필요하겠죠. 진단서, 지급결의서 아시죠? 이건 왜 필요할까요? 진단서는 피해자 진단서를 봐야지 당연히 진단 주수에 따라서 그리고 상해 급수에 따라서 합의금이 나가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고, 지급결의서 뭐예요? 상해 급수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겠어. 근데 공소장, 이게 중요합니다. 공소장이 왜 중요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공소장은 자, 아까 프로세스가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죄가 있다고 판단했어. 그 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했어. 검찰이 또 한 번 검토해. 검토했는데 그러네? 죄가 있는 것 같아. 이건 처벌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법원에 기소를 할 때 법원에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이에요. 그럼 뭐야? 이 공소장은 교통사고가 나고 몇 달 있다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서류가.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는 게 가장 확률이 좋고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소장은 그로부터 한두 달 있다 나온대. 그러면 이거 합의는 했는데 보험금이 안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이 나. 그러면 가해자한테 닥달하겠죠. 야, 너 합의서 썼는데 왜 보험금 안 나와? 그럼 또 이제 가해자 짜증 나겠죠. 보험회사에 전화하지. 아니, 나 합의서 낸 지가 언젠데 피해자한테 지금 돈 안 나가서 난리 났다. 나 지금 구속된다. 난리 나죠. 근데 보험회사는 뭐라 그래? 공소무새. 공소장 갖고 와. 공소무새. 난 몰라. 나도 그거 뭔지 몰라. 왜? 부상가도 모르지. 공소장을 지들도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약관에는 공소장이 있어야 된다니까.
공소장을 갖고 오라고 공소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제가 볼 때 유료 강의로 풀어야 되는 건데, 송치 결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약관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약관을 아무리 뒤져도 없어. 이거 만약에 약관에서 송치 결정서라는 단어 찾아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스타벅스 쿠폰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소장을 달라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우리 교통사고가 이제 뭐 사망은 명확하니까 사망 진단서 있으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도 사망은 사망자라고 써 있어. 거기서. 근데 우리가 12대 중과실로 피해자가 부상인 경우에는 진단 주수에 따라서 합의금이 나갑니다. 합의금이 뭐 2억 5천이라고 2억 5천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진단 주수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 있죠. 사망일 때가 2억 5천인 거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좀 재미가 없다. 바로 피드백이 와야 재밌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공소장을 보려는 이유는 공소장에 뭐가 있냐면 피해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피고인의 피의자의 이러한 12대 중과실로 인해서 진단주수 예를 들어 1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런 피해 사실이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단서에도 진단주수 있지만, 이거 진단서 여러분들 다 떼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마다 다르고 3주 끊어줬다가 또 가면 3주 또 끊어주고, 이 로컬 의사들이 써주는 이 진단서의 진단주수는 보험회사가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해준 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피해 사실로 인정된 진단주수를 우리는 공식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소장은 너무 오래 있다 나온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송치결정서, 이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경찰이 이거는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 바로 뗄 수 있습니다. 그럼 벌써 몇 주나 단축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하는데 공소장은 법원에서 떼야 된다. 근데 송치결정서는 어디서 뗀다? 검찰에서. 이건 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어려운 거고 왜 저만 알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공소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소장은 검찰이 형사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거. 그래서 오래 걸려. 이거는 법원 가서 민원실까지 발급받고 우편으로 송달될 때까지 엄청 오래 걸립니다. 사고 일로부터 최소 3개월은 걸려요. 3개월. 그래서 송치결정서로 저는 대체를 합니다. 이거는 유료 강의에서만 제가 방출하는데 정닥터님이 특별히 저를 이 좋은 곳에 초대를 해주셔서 이거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이건 공소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치결정서가 공소장의 초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피해 사실 그대로 적혀 있어요. 검찰은 아까 뭐라 그랬어? 추가 수사 안 한다니까요. 경찰이 수사한 거 그대로 갖다가 복붙을 해요. 그래서 송치결정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공소장은 동일하다. 근데 이거는 공식 문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발급하냐? 이거는 정보 공개로만 제출을 합니다. 그냥 가서 예를 들어 검찰청 가서, 제가 여기 검찰청 민원실 방문이라고 써놓은 건 검찰청 민원실 가서 송치결정서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면 안 줘. 이러면 안 줘. 이게 뭔 소리요? 집에 가야지. 그게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를 검찰청 민원실에서 정보공개 청구하라고 작성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안 나옵니다. 청구해 놓으면은 열흘 정도 걸려. 예, 빠르면 3, 4일 만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그래서 왜냐하면 당사자 인적사항 다 가리고 피해 사실만 적어서 송치결정서를 주는데, 이 송치결정서만으로 이미 보험금을 한 달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험회사가 송치결정서는 정식문서가 아니에요로 이렇게 나오면서 또 늑장 부릴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송치결정서 제출해서 안 된 적 아직은 없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공식 문서가 아니라서 보험회사가 싫어요 한다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이 상황을 설명드리니까 제가
부산과에도 선생님 이게 공소장 이해한다. 근데 공소장까지 하면 이게 합의가 파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책임질 거냐? 그러면 당신네 피고범자 구속되는 거다. 근데 어차피 송치 결정서에 고스란히 피해자 진단 주수와 피해 사실이 명확히 있고 그리고 경찰이 작성한 거니까 달리 해석할 리가 없다.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로 인정해 줘라 했을 때 아직까지는 면책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을 지킬 수 있는 빨리 지킬 수 있는 방법 송치 결정서 외워두세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가장 이거는 질병보험으로 따지면 초진이지 초진. 예,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공식 증명서예요. 이거는 경찰서 그냥 경찰 수사 끝났대라고 하면은 경찰서 민원실 방문인데 이것도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 수사받은 그 관할 경찰서 안 가셔도 돼요. 가까운데 경찰 조사기 있는 어떤 직장 근처든 경찰서 가시면 다 이게 통합돼 있습니다. 여기 가서 근데 이제 교통사고 처리를 많이 안 해보신 그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의뢰하신 분들은 가끔 변호사분들도 이 관할 경찰서 가셔야 돼요. 수사받은 경찰서에서만 해줍니다. 아닙니다. 아무 경찰서나 가세요. 그냥 길 가다가 경찰서네? 맞다 나 경찰서 끝났는데 교사원 필요하지라고 이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젊은 분들 요즘에 다 공인인증서 있으시잖아요. 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 왜 여기만 써놨지? 자 다시 앞으로 그 중요하다는 송치 결정서도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젊은 분들은 이런 온라인 세대니까 굳이 검찰청까지 안 가셔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하다. 공소장 중요하지만 공소장까지 뭔가 전공법을 택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우리 꿀팁,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 제가 한 200명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200명은 송치 결정서로 빨리 남들보다 빨리 형사합의 합시다. 그리고 이제 합의서 가장 중요하죠. 이 합의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사고 일시 및 장소 당연하죠. 가해자 피해자 인적사항 당연하죠. 가장 중요한 거 합의금액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합의금액을 왜 적어놨냐면 우리 앞에서 봤던 진단서나 공소장이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합의금액을 쓰려면 사망 아니고서는 진단주수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진단주수의 한도는 뭐야? 진단서가 아니다. 송치 결정서나 공소장에 나와 있는 피해 사실의 진단주수 한도를 써야 된다. 그래서 합의금액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초과되는 거 보험회사가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 피해자 8주 진단이야. 8주 진단인데 그래서 한도 보니까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작성했어. 근데 피해 사실에는 4주로 적혔네? 그럼 이 피해자 난리 나요. 나중에 2천 준다 그랬다 갑자기 1,000만 원 준다 그러면은 뒤집어집니다.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합의 금액은 송치 결정서 반드시 보고 작성하시는 게 좋다. 합의 내용 중요한데 처벌을 불안한다는 내용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조금만 2초 쉬었다 갈게요. 왜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채권 양도 통지. 이게 뭐냐면 채권 양도 통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민사 위자료로 취급을 합니다. 이 법에 나와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형사합의라는 게. 형사합의금 법에서 찾아봐. 형사합의금이라는 게 있나? 없어요. 그냥 민사 형사 통틀어서 위자료예요. 이거는 실제 손해가 아니니까 정식적 위자료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형사합의금 받아놓고 보험금 채권양도 통지를 안 했다.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죠.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받는 보험금은 민사합의예요. 거기서 위자료에서 감액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피해되는 사례가 꽤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채권 양도한다라는 통지를 자동차 보험회사에 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못하면은 욕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지금 운전자 보험 절판하는 이유는 변호사 비용이 바뀐다라는 건데 왜 자꾸 형사합의금 내용만 얘기하고 있지?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지금까지 이 내용 다 여러분들 이해는 돼도 외울 수 없잖아.
이해 안 해도 되고 외우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왜? 운전자 보험 잘 가입돼 있으면 변호사 보수 100% 나올 거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거 해주겠지. 이거는 그냥 이 절차만 이해하시고 누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할 때 물어보면 요 정도만 알고 계시라는 차원이지, 운전자 보험 잘 가입시켜 놓으면 아니 변호사가 다 해줄 일이지 이걸 뭐 여러분들이 안내해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금감원에서 공시한 내용들이 사실이 된다, 그러면 변호사 약정을 3천만 원을 하더라도 50% 자기 부담금이면 1,500을 자기 부담금 가져가야 되죠. 어렵죠. 변호사 선임하기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 있냐? 우리가 민사사건은 변호사 없이 그냥 자기 소송하는 경우 많죠. 너무나 많은데 형사소송 까딱하면은 정가 생기냐 마냐 이런 기로에 섰는데 과연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내용 다 이해한다고 해도 이 몇 줄 이해한다고 해서 그 피해자 만나서 합의하고 합의서 이거 다 타이핑 쳐서 적절한 시기에 합의서 제출하고 채권연도 통지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몇 시간 강의 듣는다고 해서. 제가 앞에서 대놓고 알려줘도 직접 하기 힘든 게 형사합의입니다. 그래서 형사합의금은 부수적인 거고 이 모든 것들은 변호사 선임을 잘 해놓으면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진행해 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합의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데 이게 내용을 적절하게 잘 작성하는 것도 기술이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 이런 서류들은 어떻게 제출하냐? 첫 번째, 보험회사에 연락하세요. 연락해서 뭐 하냐? 보험증권 반드시 받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근히 이게 여러분 다 아실 거잖아요. 은근히 오늘 날짜로 증권 받는데 실효되고 해지되어 있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없이 변호사 찾아갔다, 아니면 이것도 모르고 내가 해지된 줄도 모르고 합의해 줄게요, 2억 드릴게요, 피해자한테 얘기해놨다가 만약에 보험 혜택 없어 봐. 아까 말했잖아요. 안 하니만 못해 줬다 뺏는 것 같잖아요. 2억 준다고 했다가 제가 지금 다시 보니까 해지가 됐네요. 그래서 2천만 원밖에 없다 이러면은 그 난리 나요,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보험증권 요청하고 나서 움직이셔도 늦지 않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는 경찰들도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너무 파악이 잘 돼 있어요. 운전자 보험 있으면 어차피 합의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 여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 때 저 운전자 보험 있습니다, 합의해 올게요 라고 하면 경찰이 안심하고 있는데 뒤늦게 확인해 보니까 제가 실효가 돼서 해지가 됐네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그래서 보험증권 반드시 확인하고 경찰 조사 들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얘가 너무 조그만 글씨로 써서 죄송한데 필요 서류 준비 당연히 해야죠. 공소장, 송치결정서, 왜 송치결정서인지 말씀드렸고요. 교사원 중요하고 합의서, 진단서, 지급결의서. 지급결의서는 왜 필요하냐? 우리가 변호사 비용은요, 진단주수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서 보험금 책정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약관상. 그래서 피해자의 지급결의서를 받아보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이건 보상가 담당자한테 지급결의서 보내주세요 하면은 5분 안에 팩스나 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지급결의서에 상해 급수가 작성돼 있죠. 반드시 확인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첫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 추가 서류부터는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메일, 팩스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심사하고 보험금 지급되겠죠. 이 보험금, 형사합의금은 어디로 됩니까? 피해자한테 다이렉트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송치결정서를 못 받았다. 그럼 너무 오래 걸려, 공소장까지. 그러면 이 보험금 지급이 안 돼. 합의서는 오늘 썼는데 막 다음 주, 다다음 주, 막 다음 달까지 보험금 안 들어와. 열받죠, 피해자. 합의 바로 파기됩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썼으면 최대한 빨리 보험금을 지급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드려야겠죠. 이게 가해자라면 당연한 거죠, 피해자를 위해서. 그래서 송치결정서 아까 제가 기밀 하나 풀어드렸습니다. 주의사항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제출한 서류의 모든 사본 반드시 보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만 내면 뭐 더 이상 이 제출할 서류는 다른 데 제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합의서 같은 경우는 경찰에도 제출했다가 갑자기 검찰 갔더니만 다시 제출하래. 검찰에 제출했다, 법원에 제출했다, 뭐 보험회사엔 당연히 제출하겠죠. 이래서 서류가 막 분실돼. 어떤 걸 냈는지 반드시 사본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 서류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시효는 뭐 혹시 몰라서 뭐 시효는 무조건 중요하니까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이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놓치냐면 우리 벌금 담보에서 많이 놓쳐요. 의외로 벌금 그냥 급하게 내놓고 깜빡하고 있다가 벌금도 담보가 되는 거였어? 뒤늦게 알아봤는데 3년 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험회사 담당자, 보상과 직원분이나 손해배상사한테 문의를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 주의사항 한번 알아보고 가고요. 실전 체크리스트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에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세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신고해봐야 중상인지 1, 2, 3급인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12대 중과실인지. 그래서 좀 사고가 크다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 연락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블랙박스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그 당시에 방범 CCTV를 확인을 해줍니다. 이 방범 CCTV가 있어야 12대 중과실 입증하기가 너무 편리합니다. 그리고 현장 사진 필요하겠죠. 특히 횡단보도 침범이나 보도 침범, 그리고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는 현장 사진만으로 입증 가능하고요. 상대방 연락처 당연히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 상대방 연락처의 상대방은 가해자일 땐 피해자, 피해자일 땐 가해자, 서로 쌍방의 상대방 연락처를 반드시 확보하는 게 서로 도움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해자 입장에서도 피해자 연락처를 이때 확보 안 하면 합의할 때 연락처를 잘 안 알려줘요. 수사기관. 왜냐면 개인정보기 때문에 경찰서에 피해자랑 합의할게요. 피해자 연락처 알려주세요 하면은 경찰이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되면은 합의할 필요가 없어요.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 그리고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경찰 신고를 하면 그럼 이거는 수사 중이 아니라 경찰 수사 끝나면 교사원 반드시 발급 받아야겠죠. 이거는 뭐 약관상에도 주요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수사 중에 피해자와 합의 시도해야 된다. 근데 합의 시도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상대방 연락처가 확보돼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 피해자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랑 교통사고가 안 나잖아. 다 모르는 사람이지. 그래서 반드시 초반에 우리가 사고 나자마자는 연락처 보통 알려줘요. 현장에서. 근데 이때 아니면 상대방을 사고 당시가 아니면 상대방을 만날 이유가 없다. 만날 타이밍이 없죠. 잠시만요. 제가 중간에 채팅을 제가 처음이라 잘 못 읽었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는 거 한번 필요한 질문이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초롱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천만님, KB와 메리츠 운전자 보험에는 교통사고 처리보장 특약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 진단이 있을 경우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요. 이게 실무적으로 바라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추가 진단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추가 진단을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공소장에서 반영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결국은 거절할 거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약관 저도 많이 봤는데 저는 좀 안정적으로 저는 이제 가해자 측에서 이런 약관을 많이 가지고 오니까 제가 저 문구 하나 써 있다고 해서 피해자한테 진단주 다 합한 금액을 한도로 드리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합의할 때 저는 저 약관 처리 많이 해봤는데 아직 단 한 번도 저 약관대로 추가 진단 다 인정해서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험사항이 생기죠. 줬다 뺏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약관 다 보세요. 전 보험사 운전자 보험 약관을 보면 이게 언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10주 전후가 문제가 됩니다. 10주 이상부터는 대부분 약관이 8천, 1억 완전 고액으로 가고 10주 미만은 2천이에요. 이 갭이 너무 커. 그럼 8주 진단 받은 사람이 좀 수술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2주 추가 진단 받는다고 해서 과연 보험회사가
그냥 의사의 진단서만 가지고 10주 합하니까 10주 됐네. 그 2천 아니고 8천 줄까?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보험회사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어느 보험회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대부분의 보험사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약관엔 그렇게 있지만 결국 이 보험금은 형사비를 위한 보험금이고 그 형사비는 결국은 피해 사실에 대한 합의인데 그 피해 사실의 공식적인 자료는 뭐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소장에 나와 있고 그 송치 결정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꾸준히 8주라고 돼 있어. 진단주수 추가된 게 인정됐으면 피해 사실도 인정됐겠지. 검찰도 경찰도 다 인정을 해줘서 10주가 됐겠지. 이렇게 반박을 하면 이거를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초롱님 근데 질문 너무 좋았어. 제가 저거 준비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실무적인 문제지 이론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맞아. 다 줘야 돼. 예를 들어서 4주짜리 3번 연장해 오면은 12주 되잖아요. 4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500만 원, 1000만 원 이래요. 합의금. 6주 미만 특약 없으면은 주지도 않아. 그런데 저 약관에 따라서 4주 뭐 2번, 3번 연장이 와서 12주 됐으니까 1억 8천 준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 보험회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이론 실무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뭐 원래 초기 진단 4주 나온 분이 10주 치료했다고 그렇게 8천만 원 1억 받아갈 만큼의 중상이 아닙니다. 10주 이상부터는 그렇게 8천 1억으로 훅 뛰어가는 이유가 그만큼 중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현실이랑 좀 맞지 않다. 저건 자체 보험회사에서 조금 다른 보험회사하고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작성해 놓은 그냥 명문적 글씨에 불과하지 실무적으로는 저렇게 지급할 가능성 희박하다라는 점, 물론 개인적 의견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저는 무튼 저 약관이 있어도 공소장에 나와 있는 진단 주수를 한도로 합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초롱님 질문에 답변 드리다 보니까 조금 놓쳤는데 또 질문 들어온 게 있을까요? 제가 천천히 한번 검토해보고 필요한 질문이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이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박님, 박명희님이시겠죠? 그럼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합의금 신청할 때 서류를 어찌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거 설명드리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 만약에 오늘 방송이 녹화 방송으로 남아 있다면은 한번 디테일하게 보시면 될 거 아마 중간에 들어오셔서 그럴 수도 있죠. 자, 다음. 한도 큰 게 최고죠. 맞습니다. 카인드 구이사님. 한도 큰 게 무조건 최고입니다. 그들이 선두합니다. 어떤 걸 선두하냐? 합의금 시장이 시세를 조정합니다. 보험회사의 한도가.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경찰 수사 중에는 이때 피해자 합의 시도해야 되고 합의서 작성 이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검찰이 송치가 되겠죠. 이때 키포인트 송치 결정서를 이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한다고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여기서만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송치 결정서까지 발급받으면 보험회사에 서류 제출할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된 거겠죠. 남들은 공소장 받을 때 이때 보험금 이때 청구한다면 우리는 이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보험금 받자. 검찰 송치되고 기소 후 사실 이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늦었어요. 이미 검사가 안 좋게 봤지. 왜냐하면 검찰에서 잠깐만 제가 여기에 없는데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도 가해자가 됐건 피해자가 됐건 여러분들이 어느 지위에 있건 마지막 형사합의할 기회가 검찰의 사건이 있을 때예요. 이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피해자가 됐던 가해자가 됐건 합의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형사합의가 좀 지지부진하다. 이때 검찰 담당 검사실에 연락을 하셔서 저 형사 조정 원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형사 조정 원합니다라고 한 명이 외치면 반드시 형사 조정 자리를 마련을 해줍니다. 이때가 형사합의 가능성 상당히 올라가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 깨알 자랑 할게요. 깨알 자랑. 제가
저는 원래 성남이 고향이거든요. 경기도 성남의 성남검찰청에 제가 형사조정위원으로 또 위탁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하거든요. 이 교통사고가 나서 검찰까지 왔는데 합의 안 된 사람들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형사조정을 조금 이렇게 유지하는, 가해자 말 들어보고 피해자 말 들어보고, 너 운전자범 있어? 야, 이거 왜 안 써먹었어 임마?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조정률 엄청나죠. 그래서 매일 전화해서 조금 귀찮아지긴 하는데, 얼마 주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한 7만 원 줍니다. 근데 이제 명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강의안으로 안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 또 꿀팁 풀겠습니다. 예, 블링블링 자랑 맞죠? 뭐 아무나 하진 못하잖아. 예, 아무튼 검찰에 가 있을 때까지 형사조정이 안 됐다. 뭐 형사조정 피해자가 원하는데 가해자가 연락 없을 수도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막 거부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검찰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셔라. 형사조정 한번 진행해 주십시오 하면은 검찰에서 연락 갑니다. 가해자 피해자 언제 몇 시에 어디로 오세요? 그러면 저 같은 조정위원이 중간에 개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해자 피해자만 둘이 통화할 때는 합의 안 되죠. 이게 되겠냐고. 이게 뭐 나는 1억, 나는 1,000, 난 1억 받아야 돼, 난 1,000만 원밖에 없어, 안 돼요. 근데 중간에 조금 이렇게 조정해 줄 만한 조정위원들이 있으면 현실을 직시해 주거든. 가해자한테는 야, 너 이러다가 너 진짜 징역 갈 수 있어, 빨리 합의해, 이렇게 조정하고, 또 이제 피해자한테 가서는 야, 이거 만약에 너 이거 가해자가 돈 준다 그럴 때 안 받고 있다, 가해자 집행유예나 뭐 벌금으로 나오면은 너 형사합의금 날라가는데, 이러면은 이게 뭐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통사고 관련해서 형사조정위원으로 들어가면은 80% 이상, 이거는 조금 겸손하게 말씀드리고 사실 실제로 90% 이상 조정 성립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실을 저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검찰 송치까지 됐는데 뭐 가해자 피해자 합의에 조금 미온적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형사조정제도 외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형사조정제도는 진행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형사조정으로 끝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 반드시 이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기소 후에 어쩔 수 없어, 이제는 법원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끝장 왔어, 끝판이야. 이제 나는 징역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 없어는 이제는 마지막 단계죠. 이때는 뭐 공소장도 당연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 서류 보완 이때 뭐 필요시 다 해야죠. 이때는 뭐 법원 왔으면 이제는 뭐 판결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예. 이 보험금 지급하기 왜 써놓은 줄 아세요? 왜냐하면 큰 사고, 특히나 이제는 사망사고는 합의가 돼도 기소합니다. 대부분이에요. 90% 이상 합니다. 왜냐면 약식명령을 끝낼 수가 없어.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아무리 합의했다고 해서 그냥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기소를 해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합의는 뭐 이미 앞 단계에서 했잖아. 경찰이나 검찰에서 했을 거잖아요. 아까 뭐 운전자범자 가입돼 있으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판결 받기 전에 확인할 게 보험금이 잘 지급됐나? 왜냐면 내가 준 게 아니잖아. 내가 이체했으면 뭐 확인할 필요가 없겠지만 보험회사에서 피해자한테 바로 이체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누락이 됐을 수가 있잖아요. 합의는 했는데 보험금이 생각해보니까 뭐 다른 이슈 때문에 이 보안 서류 보완이 안 돼서 안 나가고 있는데 뭐 피해자도 별 말이 없어. 언젠가 나올 줄 알고. 그런 경우 그 상태에서 만에 하나 판결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합의했는데 그래서 뭐 집행유예 나오겠지, 아니면 벌금 나오겠지, 이렇게 예상되더라도 돌다리 두들겨 봐야겠죠. 보험금 지급이 확인됐는지 우리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알려줍니다. 언제 얼마 피해자한테 지급됐습니다 라고 보험금 지급 확인서 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전자 보험 자기부담금 없는 지금 이 시기에, 한도 5천만 원 이 시기에 만약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냐, 이 의문점 한번 가져보셔야죠. 변호사가 다 해준다. 변호사가 도와줄 거다. 그래서 이 강의는 전체적인 흐름, 그래도 우리가 뭐 일반인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가입하세요. 무조건 좋답니다. 그냥 자기 분담금이 없답니다. 뭐 옛날 실손 100%짜리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진답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쪼다 같잖아요. 전문가 안 같잖아. 그런데 말이라도 뭐 검찰 송치가 되면요 이렇고요. 송치 결정서 하면 이러면은 우리 일반 분들은 여러분들 완전 전문가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전체적인 흐름이지 이 세세한 것들은 운전자 보험 잘 가입돼 있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더 디테일하게 직접 변호사가 뭐야?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에서 다 해줄 거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 뭐 다른 사무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만약에 가해자 대리를 하게 됐다 운전자 보험으로 그러면 저희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무조건 피해자 찾아가서 저희가 대신 무릎 꿇어요. 왜? 가해자 대리니까 내가 죄인이지 우리도 죄인이죠. 그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저희가 대신합니다. 예. 그래야 피해자 합의 확률이 높죠. 이게 무조건 이론적으로만 풀 게 아니라 이런 실무적으로도 조금 전문성이 있어야 조금 처리가 수월하다. 세상에 크크크 정말입니다. 예. 저는 뭐 이게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당연히 형사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전문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피치어님 1000만 이용 도와주세요. 연락 주세요. 도와드리는데 운전자 보험 가입하고 연락 주세요. 예. 운전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시원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슬슬 요약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필수 서류 뭐냐? 공소장. 모든 약관에 공소장 반드시 필수 서류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발급하냐? 법원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이건 가만히 계시면 기소가 된 피고인한테 우편으로도 송달해 주고요. 정말 급하시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그날 바로 열람 등사 가능합니다. 이건 뭐 기소되고 그때로부터 뭐 1, 2주 안에 보통은 우편 송달이 와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공소장까지 뭐 발급받고 합의한다? 제가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조금 늦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아니지. 우리 다 같이 공부했으니까 우린 송치 결정서 알고 있다. 보험회사 보상가도 모르는 송치 결정서 우린 알고 있죠. 이건 검찰청에 있을 때 발급 가능하고요. 그냥 가서 송치 결정서 주세요. 안 된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신청하고 통상 평균적으로 3일에서 7일 안에 정보공개 청구할 때 이제는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너 뭘로 받을래? 팩스로 받을래? 이메일로 받을래? 대부분은 이메일로 체크를 하는 게 좋겠죠. 이메일 그러면 거기 작성한 이메일로 정보공개를 해줍니다. 그 다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도 이건 뭐라 그랬어? 질병보험으로 따지면 약간 초진 진단서 같은 거다. 제일 처음 나온다. 이거는 경찰 조사 끝나자마자 경찰서 어디 경찰서? 아무 경찰서 경찰 조사기만 있으면 된다. 요즘 같은 세상에 다 전산화돼 있습니다. 또 뭣도 모르는 전문가들 관할 경찰서 가세요. 아닙니다. 아무데나 가시고요. 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즉시 됩니다. 즉시가 원칙이에요. 원래 바로 돼요. 근데 즉시로부터 1일이라고 제가 소요 시간을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저는 실무가잖아요. 실무로는 어떻게 1일이 걸리냐면 경찰서 갔는데 경찰 조사 끝났다고 들었는데 뭐 등록된 교사원이 없대. 그럼 담당 수사관한테 전화하면 뭐라 그러냐면 죄송해요. 제가 결제 받았는데 아직 못 올렸어요. 전산에. 이런 경우 때문에 죄송한데 내일 발급 받으시면 안 될까요? 해서 1일 걸리는 경우인데 원칙은 즉시 발급됩니다. 합의서. 이건 당사자들이 작성하는 거고 직접 작성하는 건데 합의서. 제가 또 하나 꿀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해야 될 거잖아요. 어디에?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가해자 피해자 합의한다고 이걸 누가 알아? 당연히 제출을 해야 알죠. 근데 이 제출하는 방법, 이 꿀팁 오늘 풀어도 되나요, 정닥터님? 이거 생각나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구비서류 우리 있었죠. 보이시나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 합의금이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합의서는 당사자 간에 작성하잖아요.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작성한 게 경찰서에 이게 진짜 제출된 걸 가지고 청구하는 건지 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느 약관이든 수사기관에 제출된 뭐 조금 내용이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비슷해요. 뭐 경찰서에 제출한 형사합의서 아니면 수사기관에 제출한 합의서 원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뜻은 좀 풀어서 얘기하면 너 수사기관에 너네들이 썼던 합의서 그대로를 법원에 그 보험회사에 다시 제출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수사기관에는 1억에 합의한 거 제출하고 갑자기 보험회사에는 2억짜리 다 받아먹으려고 2억 5천짜리 합의서 쓴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합의서랑 똑같은 거 갖고 와라. 근데 이게 보통 또 이 팁을 모르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우리가 보험금 청구하잖아요. 보험회사에. 그러면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야. 서베이 회사 조사자를 내보내요. 그 조사자가 뭐 하냐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우리가 제출한 합의서 복사를 해와요. 근데 이게 뭐 바로 이루어지나요? 그 조사 직원들도 뭐 스케줄 있고 하니까 이게 막 1, 2주 걸려요. 스케줄상. 그럼 또 늦어지는 거야. 이거는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누구한테 안 들었습니까? 뭐 다른 데서 다른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또 물론 실무라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또 이거 가지고 태클 건 경우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가해자 피해자가 당사자 간에 합의서를 썼어요. 그러면 당사자가 쓴다고 했잖아. 당사자가 작성했어. 이 작성한 거 원본을 자 내용 증명 우체국의 내용 증명으로 수사기관에 우편 송달합니다. 그러면 내용 증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용 증명은 자 합의서 원본 한 부가 있어요. 이 원본 한 부와 이거를 똑같은 걸 두 부를 복사해. 똑같은 거. 그러면 원본 하나 복사 1, 복사 2 총 3부가 있죠. 똑같은 게 3부가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우체국이 내용 증명을 해주는 거야. 어떤 뜻이냐면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합의서 똑같은 거 3개를 가지고 우체국을 가요. 그럼 우체국에서 똑같이 도장을 찍어서 한 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있고 한 부는 제가 어디 보낼 거야 이거? 수사기관에 보내면 되죠. 경찰서에 똑같이 등기 우편 발송되고 또 한 분은 도장 찍어 그 내용 증명이라는 우체국 도장 찍어서 저한테 다시 줘요. 그럼 이건 뭐냐? 이 내용이랑 똑같은 게 수사기관에 갔다라는 걸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갖고 온 이 마지막 한 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거지. 그럼 아까 약관에 써있던 수사기관에 제출한 합의서 그대로 이거 외에 증명할 방법 없습니다. 네. 굳이 이거를 제출해놓고 입증 못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서베이한테 조사해와라. 그럼 서베이도 스케줄 잡아서 경찰서 갔다 검찰청 갔다 복사해. 이거 1, 2주 더 걸립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괜히 왜 합의서는 경찰한테 직접 갖다 줘야 되나요? 왜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힘든 일을 합니까? 그냥 오늘 등기우편 보내면 내일 도착해요. 그 내용 증명이. 더군다나 그 내용 증명은 보험회사에 바로 제출했을 때 입증 자료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반드시 합의서 제출할 때는 수사기관에 일부러 바로 옆에 저희 서초동에 있는데 서초경찰서를 낼 때도 일부러 우편 발송해요. 내용 증명으로. 왜? 보험회사에서 그걸 인정해 주니까. 이것도 꿀팁 하나 풀었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라 제가 너무 흥에 올라서 많은 것들을 유료 강의에서 풀어야 되는데 많이 풀고 가니까 우리 정다터님 방송 자주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도 막바지에 가고 있네요. 이제 1시간 넘은 것 같네요. 여러분들 자주 해주시는 질문이 이거죠. 공소장 없이 청구 가능한가요? 이 방송 끝나고 항상 저를 시험에 들게 하죠. 진짜예요? 진짜요? 네. 아직까지 송치 결정서로 대체 안 된 경우 없었습니다. 오히려 훨씬 빨라서 유리하죠. 합의서 방금 설명드렸죠. 경찰서나 검찰청에 내용 증명으로 등기우편 발송하세요. 이것만으로도 꿀팁 충분히 오늘 하나 건져 가신 겁니다. 합의금은 이거 중요해. 합의금은 보상한도 전액을 지급하나요? 아니 왜 이거를 깎아주려고 그러지? 자꾸? 그런 분들 많아요. 가해자분들. 이거 보상한도 이걸 왜 다 줘? 안 줄 이유도 없어. 이게 할증 되나요? 할증 안 돼요. 피해보험자 손해가 없는데 이걸 왜 피해자랑 싸우고 있냐고. 굳이 자기 돈 들지도 않는데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 있는지 몰라서 지금 설명드릴게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변호사 보수는요, 한도 100% 쓰면 요즘에는 보험회사에서 엄청 시비를 겁니다. 5천만 원 한도를 가지고 변호사 선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가 5천만 원 한도네? 이 계약 5천만 원을 하시죠? 피하십시오. 이거는 무조건 피하세요. 조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은요, 우리 알잖아. 뭐 되게 유명한 로펌 김땡장, 뭐 태평양 이런 데서도 교통사고 5천만 원 안 받아요. 네, 5천만 원 안 받습니다. 이 5천만 원 1, 2, 3급 1, 2, 3심 총 3심 총 한도잖아. 5천만 원 안 됩니다. 한 7, 80% 선 한도에서 그래야 조사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도 쓰면서 또 자기 부담금 가? 이러면은 뭐 만약에 그렇게 운전자보험 바뀐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운전자보험에 대한 메리트 자체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뭐 금감원에서 까라면 까야죠. 그래서 이거 딱 구분하세요. 합의금, 그러니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한도 내에서 다 주셔라. 다 주셔라. 왜? 할증 없다. 피보험자 손해 있을 게 없다. 가해자 손해가 없다. 다 주셔라. 근데 변호사 비용 한도 다 쓰지 마라. 그리고 다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라도 5천만 원 다 썼는데 항소를 해야 될 사유가 생길 수 있잖아. 그러면 그 변호사가 5천만 원 다 가져갔으니까 공짜로 해줄까? 이 변호사들이 그렇게까지 막 친절하지 않아. 사비 써야 돼. 그러니까 항소할 몇백만 원은 최소한 1,000만 원 남겨둬야죠. 예. 뭐 교통사고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서 그럴 일은 없는데 항소할 가능성은 조금 있다 보니까 최소 1,000만 원 정도는 남겨둬라. 항소심 때 쓰자. 그래서 저는 뭐 7, 80% 선, 7, 80% 적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땠어요?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와도 될까요? 우리 정닥터님한테 어떻게 제가 또 요청해도 될까요? 또 와라 1번. 좀 지루하다. 이제 다 한 것 같다. 2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죠. 항소 가능성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 댓글이 늦게 올라와서 그쵸. 1번이 먼저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자, 아직 못 푼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말고도 재밌는 사례들 엄청 많거든요. 사례가 엄청 많은데 자, 사례를 오늘 다 이렇게 풀지를 못해. 왜냐면 이 기본적인 흐름이 있어야 뭐 사례 보는 거지. 뭐 사례부터 보나? 1번?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아까부터 뭔가 그래도 실시간 시청자 수가 떨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제가 이 강의안 준비한 거 빨리 이제 2장 남았잖아. 뒤에는 뭐 마무리해 빨리 끝내고 제가 준비해온 실제 서류도 있거든요. 이거 잠깐만 그럼 제가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100명대로 빠지면은 이게 뭐 재미없는 줄 알고 빨리 갈라 그랬죠. 뭐 저도 10시 전에 집에 가야지.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자주 묻는 질문 이어서 다 설명드린 거구나. 그럼 보험금 언제 지급되냐?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류가 완벽히 준비됐다. 송치 결정서 제출했다. 그러면 통상 1, 2주 내에는 대부분 지급됩니다. 시비 안 걸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 다 지켜주시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송치 결정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장점 빨리 발급됩니다. 뭐보다? 공소장보다. 경찰서에서 직접 발급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검찰청에서입니다. 그리고 조기 청구 가능하죠. 그리고 시간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보험금을 청구 원한다면 송치 결정서 활용하세요. 오타 있어서 빨리 넘겨야지. 마지막입니다. 교통사고 복잡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되게 복잡하게 여러 번 말해서 그렇지 이 단계 생각보다 간단해요. 맞잖아. 경찰에서 수사 끝나? 검찰에 송치. 검찰에서 조사했더니만 별거 없어? 그럼 법원에 기소. 그 과정 중에 따르는 제 이름 성함? 이분 진짜 느껴집니다. 릴리님 제 성함 손천만입니다. 손천만. 예, 제가 뭐 손해상사 되려고 개명한 거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손천만이었습니다.
예, 손천만 기억해 주시고요. 천만이 형 기억하세요. 합의 10점 굉장히 중요하고요.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 대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만 말씀드린 꿀팁, 송치 결정서로 시간 단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예, 법률사무소 한성의 손천만 손해사 형사였고요. 빠지네, 마지막인 줄 알고. 그러면 사례는 제가 다음에 유료 강의 때는 사례 위주로 동영상까지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계세요. 네. 아유. 자, 여러분, 아마 운전자 보험에서 이 정도의 고퀄 강의는 아마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오늘 강의 너무 좋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설명이 여러분 너무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다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볼게요. 네.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네. 만약에 이제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네. 동석해서 온 가족이 만약에 피해를 네. 당했어. 네. 그래서 남편은 예를 들어서 부상이 6주가 나왔고, 네. 아내는 10주가 나온 거예요. 네. 부상 주수가. 네. 그러면 가장 높은 부상 주수를 받은 사람 기준으로 각각 똑같은 금액에 합의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 별입니다. 피해자 별. 네. 왜냐하면 형사합의는 애초에 피해자라는 것 자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가족이라고 합의금 나눠 가질 수 있겠지만 전 안 줄 건데 와이프? 각자죠, 각자. 예,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별 진단 주수에 따라 각자 부상 당한 급수에 그렇죠. 맞게끔 각자 합의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 보험도 어린아이나 노인들은 또 손해액을 잘 인정 안 하는데 네. 이 형사합의는 나이나 성별이나 소득에 제한을 두나요? 전혀 두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강의 시간에도 정신적 위자료입니다. 그래서 전혀 나이하고 뭐 그 사람의 직업 개수하고는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형사합의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형사합의는 우리 막 고수익자의 의사를 6주 미만으로 쳤어. 12대 중과실이라는 가정하에 그것보다 진단주수가 깡패죠. 예. 백수를 10주 만들었어. 당연히 형사합의가 한도는 거기가 높은 거죠. 소득과는 무관하다. 전혀 무관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그 약관에 보면 일반 교통사고 시 네. 불송치가 된다고 하면 네. 형사합의 변호사님 비용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 있어요. 또 형사합의금도 보상해 주고.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 아니 네. 왜 일반 교통사고면 죄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불송치가 되려면 네네네네. 죄가 없는 거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사례가 과연 있을까? 예. 그 사례 짧게 풀어드릴까요? 네. 아까 제가 중상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망과 중상해는 일반 교통사고에서도 처벌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사망은 뭐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는데 중상해가 문제입니다. 중상해는 경찰도 검찰도 의학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하다 보니까 계속 의견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라는 게 다치고 나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식물인간처럼 보였어. 와상 상태라고 하는데 이 상태라서 와 이거 중상해다 입건을 했는데 깨어나네? 좋아질 수 있지. 의학이 좋아지니까 처음에는 무의식불명이다가 이런 경우에는 송치할 수 없게 되죠. 왜? 중상해가 아니게 된 거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처음에는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어서 경찰 조사도 못 받을 정도의 피해자가 와상 상태였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일반 병실로 이동해. 그러면 불송치하는 거죠.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일주일 안에 가해자는 조사를 받아야 돼요. 엄청 무서워. 경찰서 처음 가보는데 이럴 때부터 편안하게 이 운전자 보험 잘 가입되어 계신 분은 변호사 선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너무 든든하죠. 이럴 사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이게 이제 네. 어떤 회사는 부상 급수와 상관없이 14급까지도 일반 교통사고 불송치면 보상해 주거든요. 형사비도. 네.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회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별도 중요하지만 23년 기준으로 약간 나뉘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직 경찰 조사 단계가 포함 안 된 약관 굉장히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5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운전자 보험 건수에. 그 정도로 갈아타셔야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들은 결국 뭐냐?
기소돼야,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처벌 위기에 놓여야 겨우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는 비용이 그때 발생합니다. 이것도 질문이 많은데 네. 스컬존을 정말 서행을 했어요. 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진짜 갑자기 아기가 튀어나온 거야. 네. 이거 형사합의를 보통 하나요? 지금 스쿨존 사고는요, 경찰이 무조건 입건하고 봅니다. 민식이법이 특별법이잖아요. 특별법은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들 학교 등하교 시키다가 라이딩한다라고 하죠. 아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스쿨존이었다, 일단 형사 입건하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무혐의인 걸 내가 입증해야 돼요. 나는요 그 30km 이내에 했고요, 좌우 전방 주시 다 했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고 났습니다까지 불송치를 받을 수 있죠. 이 과정을 엄마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없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거 되게 좀 약간 민감한 질문인데 네. 가해자랑 피해자랑 사실 알고 보니까 어차피 사고는 발생했고 네. 짜고 치는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해봤어요. 맞습니다. 이거 합의금 이만큼 나와. 맞습니다. 뭐 5천만 원 나와. 네. 실제 이거 보면 아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특히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SIU 보험사기 전문 부서에서 조사를 엄청 많이 내보냅니다.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하다못해 변호사의 통장 3개를 다 오픈시키는 경우 상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뭔가 조력을 받고 움직이셔야지, 당사자 간에 우리 변호사 쓰지 말고 우리끼리 합의금해서 내가 너 1억 만들게 10주짜리 줘봐. 그러면 나 가해자지만 2천만 뒤로 줘. 무조건 보험 사기 처벌 대상입니다. 이야, 이전에 우리가 보험도 청구를 많이 하면 과잉 진료라 그래가지고 병원을 아예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과잉 변호라는 말도 있을 것 같긴 있습니다. 해요. 그것만 딱 예. 해갖고 전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변호사 보수 첫 사건인데 5천만 원 한도라고 5천만 원을 다 계약하자고 한다? 그 사무실 피하십시오. 제가 저희 사무실 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무실은 피하셔라. 예, 이 보험 업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다. 이거 지금 방송이라 이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한땡 변호사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면.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예민한 부분은 또 방송에서는. 옛날 보험 보면은 방어 비용이라는 정액 담보 변호사님 비용에 형님 선촉골인데. 그렇죠, 그렇죠. 방어 비용 설명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방어 비용 자체가 사실 약관상 그 담보의 이름이 바뀐 거고 사실 똑같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 약관의 그냥 그 담보 이름이에요. 방어 비용 자체가. 그냥 네.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한다라는 개념으로 네. 똑같이 그 보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네. 별도로 그냥 맞습니다. 알아서 청구. 맞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만약에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청구하면 1심 끝나면 네. 바로 그거 보험사에다가 청구하고 네. 항소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요? 1심 끝나면 청구. 그렇죠. 또 항소 그렇죠. 들어가고 2심 그렇죠. 그렇게 하나요? 그런데 1심이 보통은 끝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차피 준비 서류는 1심 시작 때 한마디로 기소될 때 다 끝나요. 그때 청구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안 끝나도? 그럼요. 선고가 안 돼도? 그럼요. 예. 그때 청구가 다 들어가죠. 예, 어차피 착수금으로 낸 거니까. 예. 뭐 금감원의 보도 자료에도 있었지만은 형사 사건이 종결 전에 합의해서 청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네. 그거 되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습니다. 형사 사건이 이미 종결됐는데 그 합의서에 대한 어떤 입증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네. 보상을 못 받게 되거나 네. 또 구두상으로 양자간에 합의를 했지만 그게 이제 뭐 실제 법적으로 네. 입증되는 부분에 그 아까 말씀해 많죠. 주신 예, 그 그런 경우 있죠. 그거를 일반인이 해결해 내거나 미리 알고 대응하기가 참 어려울 것 맞습니다. 같긴 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들었는데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네. 하나부터 10까지 변호사님이 다 해주나요? 그럼요. 가해자가 하는 건 뭐예요? 조사 가해자는 정도?
조사는 직접 당연히 가셔야 되는데 그마저도 당연히 변호사가 동행을 해야 되겠고요. 왜냐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처음 접해보는 일반인보다 변호사가 조력을 받는 게 훨씬 안정적이죠. 예. 그리고 이런 모든 합의 과정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변호사가 다 대행해 드려야죠. 보통 형사 사건도 재판을 공판을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되게 여러 차례 하기도 하는데 운전자 이런 사건 한 번에 끝나나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운전자범을 떠나서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서는 크게 첫 공판 기일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정할 거야, 다툴 거야. 그리고 대부분 교통사고는 인정 사건이고요. 아닌 경우는 대부분 사망 사고입니다. 네, 사망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일 때 최근에 판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무죄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술 먹고 주치자들이 밤에 누워 있는 사람을 역과했어. 이런 경우 다툼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무죄 주장해야겠죠. 그러려면은 이때는 공판이 두 번, 세 번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90% 이상의 교통사고 건은 한 번에 종결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유익하셨죠? 저 또 와요? 아 협박하시더라고요 정다터님이. 너 오늘 잘릴 수도 있어 잘해봐 해서 예, 열심히 해봤습니다. 자, 시청 여러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운전자 보험에 대한 절판이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남은 12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에게 운전자 보험 알리시고 해서 여러분들 리모델링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천만이 형 바로 계약해야 될 것 같아. 계약해가지고 저는 이거 느꼈어요. 실제 사고 나서 사고 나신 분 사례로 방송하자. 좋죠. 실제. 네. 그렇게 연락 해가지고 주십시오. 실제 사고 나신 분 사례로 알려야 아 이런 경우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구나. 그리고 형사 절차는 어떻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이렇게 좀 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는 일이 그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사건 말고도 다른 법률적인 보험 일도 혹시 있어요? 하죠. 그러니까 저희 대표적으로 사무실은 예. 그러니까 인보험도 해요? 합니다. 예, 보험 전문 사무실입니다. 교통사고 전문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이기는 하죠. 예, 예를 들어 보험금 청구했는데 물론 제 동료인 손해사정사 분들이 대부분 처리를 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면책되는 사례, 소송을 갈 수밖에 없는 사례, 특히나 교통사고에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시죠? 공제는 좀 합의가 어렵다. 공제는 조금 더 많이 달라 그러면 바로 채무 부존재 소송. 택시, 버스 이런 거? 맞습니다. 택시 공제, 버스 공제 이런 데들은 먼저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런 거 저희 다 방어해 드립니다. 좋았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게끔 영상 삭제 안 하고 그대로 올려놓을 거고요. 내일은 오늘 방송은 좀 편집을 해서 부분적으로 Q&A를 좀 만들어서 편집해서 좀 간결하게 하이라이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천만이 형, 손천만 손해사정사님이랑 방송을 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고 전화번호 그냥 시원하게 한번 오픈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한성의 천만이 형이었습니다. 천만이 형. 예,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유쾌하고 유익한 시간이 됐고요. 저도 사실 엄청 떨릴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셨어. 예, 그런 것 같아가지고 좀 체질인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정다터님께서 도와주시면 정다터님이 뭐 초대만 해준다면 저는 언제든 발벗고 뛰어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 불러드릴게요. 010 여러분 지금 전화번호 저장해서 이거 여러분들 혹시라도 자동차 사고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전화하십시오. 010-9335-9393 예, 지금까지 천만영과 보험명의 정다터였습니다.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 고맙습니다.